네, 요일별 섹션 테마로 진행되는 해외 주식 히어로즈, 오늘은 유망 종목을 찾는 시간으로 꾸며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하나금융투자 영업부 금융센터 김호균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요일 이 시간 앞으로 함께해 주실 텐데요. 먼저 첫 시간인 만큼 시청자분들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히어로즈 해외 주식 시즌2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국내장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현명한 투자는 그 다음을 준비합니다. 즉 글로벌 투자자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저는 제가 나와서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채권, 해외 선물까지 글로벌 투자자로 여러분들이 거듭날 수 있게끔 그런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 위주로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김호균 차장님의 많은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첫 시간인 만큼 본격적으로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나눠볼까요? 네, 일단은 해외 주식에 대해서 시작을 하실 때 조금 접근성을 쉽게 해드리려고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경제TV를 보는 시청자 여러분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생명공학자 수준으로 이제 임상이 임박한 그 제약 신약들을 달달이 외우시고요. 컴퓨터 공학자 수준으로 지금 반도체, 팹리스가 어쩌고, 파운드리가 어쩌고 이런 용어들도 굉장히 친숙하십니다. 네. 하지만 예를 들어 뭐 아마존이나 테슬라나 이런 해외주의 종목 이름을 듣게 되면 굉장히 조금 어색한 느낌을 적지 않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과거 시즌1 방송을 보면서도 국내 종목 막 나오다가 해외 종목 비자 나오고 이랬을 때 코카콜라 나와서 좀 어색함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투자하고 SK하이닉스 투자하잖아요. 그거는 뭐냐? 글로벌 밸류 체인상 1위 기업을 투자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해외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글로벌 관점에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근데 그 글로벌 관점에서 1위 기업들이 미국에 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미국 주식을 관심 있게 가시는 게 좋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1위의 밸류 체인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조금 친숙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좀 어떻게 분류를 해서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조금 친숙해지는 게 먼저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놓였다면은 정말 좀 디테일하게 해외 주식을 접근한다. 근데 해외 주식이 좀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께서 나눠서 보아야 정확하게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해외 주식은 미국 주식, 중국 주식, 그러니까 신흥국을 대변하겠죠. 미국 주식, 선진국을 대변할 것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ETF를 따로 나눠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글로벌 1등주를 투자하는 전략, 1등의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기업을 사서 끌고 가는 바이홀드는 전략이 적합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중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저평가된 가치, 밸류에이션을 연구해서 저평가된 종목, 성장적,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ETF 같은 경우는 글로벌 분산 투자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카드로 쓰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저는 미국 주식 투자 전략,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 투자와 중국 투자 그리고 글로벌 ETF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 투자 쪽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미국 주식 투자가 무엇이냐? 저는 이 그림 하나로 딱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 뭘까요? 네. 네. 사자네요. 네, 여기 이제 어디 있는 사자일까요? 아프리카 뭐 밀림 이런 데 있는 사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밀림의 사자. 밀림의 사자인데 풀었으면 좀 약간 좀 오그라들 수 있겠죠. 밀리면 사자입니다. 예, 즉 밀리면 사자. 그렇죠. 그러니까 밀림의 사자를 네네. 보시면서 미국 주식은 밀림의 사자라고 딱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네. 즉 밀림의 사자, 눌림목 매수 전략을 추구해야 된다고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차트를 보면 설명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미국 주식 아마존,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아마존을 한번 차트를 갖고 와봤습니다. 이게 주봉 모습입니다. 한 몇 년간의 차트 모습인데 정말 우상향이 아름답게 뻗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뭐 작년을 올해 차트 가격을 제외하면은 거의 45도 이상 각도의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우상향 차트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차트에 보셨던 것처럼 눌림목 매수 포인트들이 중간중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럴 때를 공략해서 바이앤홀드 전략 그리고 네네. 물량 늘리기가 미국 주식의 기본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뭘까요? 미국 주식 모두 다 해당되는 전략이 아니고 이 전략은 거의 독점력을 가진 헤게모니를 가진 기업에 해당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1위에만 해당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미국의 글로벌의 1위 기업이라 그러면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독점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신장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눌리더라도 가격 추세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반면에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경쟁이 치열할 것 같다 예상이 된다 그러면 즉 1등 기업이지만 경쟁 업체가 많다 그러면 요거는 조금 이 전략에서 좀 적합하진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어떤 걸까요? 궁금한데. 이제 네네. 컨텐츠 업계 파란을 불어일으켰던 넷플릭스가 대표적인데요. 넷플릭스요? 예, 넷플릭스 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근데 최근에 넷플릭스 주가는 실적 시즌마다 실적이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 경쟁 업체들이 굉장히 센 회사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 등 경쟁 업체들 그리고 그 경쟁 업체들의 경쟁이 상당히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넷플릭스 향후 미래에 대한 주가 반영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밀리면 사자, 눌림목 매수 전략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잡고 미국 주식의 투자 전략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그렇다면 이제 이론적인 설명은 그만하고 정확히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 건지 넷플릭스는 아닌 것 같은데 네. 한 종목만 딱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뜬구름전 얘기는 싫어합니다. 오늘 종목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 자료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한번 같이 여러분께 보여주려고 합니다. 한중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요. 네. 예, 지금 보게 되면 삼성전자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312조고요. 상당히 다른 국내 기업에 비해서 높습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게 되면 애플 1320조입니다. 시가총액 1위.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마어마하죠. 1, 2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 얘기할 기업은 바로 글로벌에서도 가장 큰 미국의 시가총액 1위 애플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1320조면 거의 코스피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과 맞먹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 애플 왜 이렇게 큰 시총을 받고 있느냐? 애플 종후 누가 모르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시총 1위를 평가받을 만큼의 이유는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애플을 제가 갖고 오면서 아마 시청자분도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저 친구 애플바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앱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아이폰만 나오면 막 흥분해가지고 막 줄 서서 사고 네네. 이럴 수 있는데 참고로 저는 애플바가 아닙니다. 저는 핸드폰도 이제 삼성 핸드폰을 쓰고요. 뭐 아이패드는 있지만 에어팟도 없고 그냥 좀 뭐 평범한 그냥 IT 기기를 쓰는 사람인데 저도 최근에
순수하게 애플 실적을 보면서 애플을 좀 다시 보게 됐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3분기 애플 실적이 굉장히 애플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실적이 한 일주일 전쯤에 발표가 됐죠. 맞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했던 애플 실적 발표가 중요했었는데 이걸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애플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적 발표 이전의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실적들이 다 미국 기업 실적 잘 나오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잘 나와가지고 증시가 뭐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불안한 건 뭐였냐? 다른 기업들은 잘 가지만 미중 무역 협상이 문제가 되면서 중국이 애플 뭐 불매 운동, 아이폰 불매 운동도 일어나고 그러면 분명히 중국 매출이 감소되기 때문에 애플의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실적이 나오면서 애플 쇼크가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게 실제 실적. 그러니까 중국의 아이폰 매출은 크게 감소한 게 맞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외에 이 애플이 그냥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스마트폰 제조사 인식이 강했잖아요. 그쵸. 근데 서비스 부분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네. 서비스 부분 매출이 상당히 늘면서 이거를 커버를 했는데 서비스 부분이 뭐냐? 아이튠즈, 앱스토어, 그리고 애플페이 같은 이런 서비스 부분이 되겠는데 이거 상당히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폰이 덜 팔리니까 아이폰 외에 아이패드가 잘 팔리고 또 기타에 포함되는 에어팟 콩나물 웨어러블 대가리 기기 같은데 또 네. 많이 성장세가 그런 보였었죠. 전반적인 상품 라인업들이 고루 성장을 하게 되면서 아이폰의 실적 부진을 방어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잡스 형님이 이제 떠나고 나서 애플에 대한 고민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시장에서 그렇죠. 팀 쿡의 리더십이 잡스를 능가하는 것이 아니냐, 시총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그냥 분위기가 좋은데 여기서 우리는 향후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서비스 부분에서 애플 아까 말씀드린 애플 TV 플러스가 출시됩니다. 이 부분 서비스 부분 매출 성장이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상당히 애플에서도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아이폰 11 굉장히 인기가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출시 초기에는 뭐 인덕션이다 놀림을 받았는데 지금 저희 주변에서도 상당히 아이폰 11을 뭐 주문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 애플의 실적에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가총액 1위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뭐 말씀해주신 대로 애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장점이 있고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올라와서 지금 들어가는 게 과연 괜찮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가총액 1위 종목을 들고 오면서 지금 당장 사는 말씀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미국 주식 투자 전략에 적합한 종목이라는 거죠. 즉 눌리면 사는 관심주로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애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나라의 어떤 연관된 밸류체인 산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거 애플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도는 상당히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 관심 종목으로 넣으면서 눌림목 매수 그리고 물량 늘리기 전략을 구사하신다면 어떤 그런 애플의 수혜를 누릴 수 있고 진정한 이 해외 주식, 미국 주식의 투자의 수혜를 경험해 보실 수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김호균 차장님께서는 이제 미국 주식과 중국 주식 그리고 글로벌 ETF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접근 방식을 나눠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오늘은 미국 주식을 어떻게 좀 다르게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서 현명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영업부 금융센터 김호균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